대한민국 은퇴부부 10상 중 7상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에 직면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모든 부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겠죠.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부부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며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에서 은퇴 후 마주할지도 모를 6가지 현실을 살펴보며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은퇴 부부의 10상 중 7상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 첫 번째는 소득이 턱없이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평범했던 생활이 흔들리는 현실을 겪게 되는 것이죠. 65세 김영호 씨는 평생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자식 둘을 장성하게 키웠습니다. 그는 노후에는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어찌 되겠지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치킨집을 운영하며 고되게 일한 대가로 병을 얻고 가게 문을 닫으니 국민연금에서 받는 월 70만 원과 모아둔 저축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장 아파트 관리비나 병원비 같은 고정 지출을 빼면 생활비가 거의 없더라고요. 처음엔 버티려고 했지만 예금 통장이 바닥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결국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현재 동네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이 들어 새벽부터 일하려니 몸이 힘들긴 하지만 이 일을 안 하면 매달 적자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벌어야 병원에 다니고 겨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소득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며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김 씨조차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어려웠던 이유는 꾸준한 노후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아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직장인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황혼은 준비 없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안정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선택과 준비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재정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은퇴 부부의 10상 중 7상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의 원인.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며 노화해가는 몸으로 점점 커지는 의료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이죠. 그러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순간은 보통 건강을 잃은 뒤에 찾아옵니다. 68세 김정희 씨는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큰 병 한 번 앓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병원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 김정희 씨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던 터라 전부 사비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3천만 원 넘는 병원비를 부담하면서 그녀는 결국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니 돈이 정말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한때는 병원에 갈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룰까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는 연간 36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이 없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기면 의료비는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같은 병은 초기 치료비만 수백만 원이 들고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치매의 경우엔 한 달에만 2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매 진단 후 평균 치료 비용은 무려 1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김정혜 씨처럼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이들에게 의료비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건강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보험의 유무가 경제적 여유를 가르는 큰 차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강을 관리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절약입니다. 둘째는 보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 같은 것들은 갑작스러운 병원비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이 됩니다. 김정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죠. 건강은 준비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안정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건강과 의료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은퇴 부부의 10쌍 중 7쌍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의 원인. 세 번째는 부채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도 빚에 쫓겨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채 상환을 위해 강도 높은 노동을 이어가는 것은 건강을 해치고 결국 빚을 더 늘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그는 50대 중반까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와 임대료 인상으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사업을 살리겠다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장사가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식당 문을 닫게 됐습니다. 남은 것은 부채뿐이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했지만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건물 청소 일을 하며 하루 12시간씩 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다리가 저리고 허리도 아파서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일을 멈추면 이자를 갚을 수 없으니 계속 일해야 합니다. 박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2022년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약 50%가 여전히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빚을 지는 경우가 많고 은퇴 후에는 그 빚을 갚기 위한 소득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채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고 가족 관계에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갚아둘 걸 그랬어요. 이제 와서 보니 남은 인생이 빚 갚는 데 다 쓰일 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 씨처럼 부채 문제를 은퇴 후로 미루다가 노후를 빚에 얽매여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부채는 시간을 줄여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정 지출을 줄이고 소득 일부를 빚 상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대출 구조를 재조정하거나 적절한 재무 상담을 통해 상환 전략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언가를 되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지는 것은 결국 새로운 무게를 짊어지는 일입니다. 부채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노후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부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을 점검하고 빚이 있다면 상환 속도를 높이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노후는 빚에서 자유로워야만 진정한 휴식과 안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은퇴 부부의 10상 중 7상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의 원인. 네 번째는 자녀와의 경제적 얽힘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 그 관계가 가장 애틋하면서도 복잡하죠. 특히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엮이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송미란 씨 부부의 이야기가 그런 경우인데요. 송미란 씨는 올해 66세입니다. 그녀는 자녀 둘을 모두 결혼시키며 전세 보증금과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결혼 후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거라 믿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딸은 3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아들은 두 번째 집을 마련하겠다며 또다시 돈을 요구해 왔습니다. 송 씨 부부는 퇴직금과 모아둔 저축을 모두 자녀들에게 쓰고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와줬지만 정작 우리는 월세에 살면서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이에요. 참 서글퍼요. 사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부모 중 40% 이상이 자녀의 주거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10명 중 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한 가지 이유는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에 있습니다.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 세대와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는 자녀 세대가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히 부모는 내가 이만큼 해줘야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지원을 하곤 합니다. 송미란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그땐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니었나.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얽힘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부모도 자녀도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재정 지원을 할 경우 반드시 한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부모의 재정 상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자녀가 스스로 서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 독립심을 기를 수 없게 됩니다. 송미란 씨는 이제야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을 돕고 싶어서 무리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요. 부모가 무조건 희생한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식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야 진짜 독립이지 않겠어요?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부모 자신의 삶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은퇴 부부의 10상 중 7상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의 원인. 5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이 독이 되어버리는 부부 갈등입니다. 은퇴 후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갈등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의 부부 갈등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약 30%가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은퇴 후 역할 분담의 불균형과 소통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작은 문제도 크게 다가오고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관계의 문제를 오래된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뿌리가 얽혀 있어도 물과 햇빛을 골고루 주지 않으면
결국 시들고 만다. 장자는 부부 사이의 균형과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돌볼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 은퇴 후 부부 갈등은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내는 자신이 혼자 해왔던 집안일을 나눠야 한다고 느끼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 역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다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서로의 역할과 시간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할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거나 서로 같은 취미를 가져보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를 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밀착된 시간을 줄이고 각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존중과 예의를 갖춰야 한다. 부부관계는 오랜 시간에 익숙해지기 쉽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노력이 없으면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부부 갈등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의 뿌리가 더 깊어지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작은 다툼이 쌓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을 기억하며 은퇴 후 배우자와의 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은퇴 부부의 10상 중 7쌍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의 원인. 마지막 6번째는 쉴 곳 없이 다시 일해야 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대한민국의 은퇴 부부 중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는 다른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어야 할 나이에 다시 일터로 나가는 현실, 이것이 바로 많은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삶입니다. 김성훈 씨는 올해 72세입니다. 은퇴 후 잠시 쉬며 여유를 찾고 싶었지만 생활비 부족으로 결국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2~3시간씩 간단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고정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풀타임 야간 경비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밤중에 깨어있는 게 별일 아니었지만 나이가 드니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밤새 일하고 나면 몸이 무겁고 회복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안 하면 생활비가 모자라니 어쩔 수 없죠. 김 씨의 이야기는 한국 은퇴자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70대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생계를 위해 혹은 부족한 의료비와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현실은 단순히 몸이 힘든 것을 넘어선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 노동은 신체에 더 큰 부담을 주고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나 강도 높은 일은 은퇴자의 몸과 마음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노후 복지와 소득 구조의 한계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고정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니 결국 노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창출 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대소득, 연금저축, 혹은 소규모 투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은퇴 직전에 시작해서는 늦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쉴 수 있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쉴 곳 없는 삶의 연속.
이런 현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자들 중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은퇴 부부들의 현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선택과 무관심이 바로 내일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나가야 하고 자녀와의 경제적 얽힘에 발목을 잡히고 끝없는 부채와 의료비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많은 은퇴 부부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라. 내게 어려움이 닥친 것은 내가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노후의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더 많은 사연들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